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자, 뉴스 하고 갈까요? 성동구, 송정동 등 모아타운으로 개발. 네. 중랑구, 망우, 본동, 중화, 투동 포함 반지하 주택 많은 노후 주거지라고 합니다. 자, 서울시는 올해 2차 모아타운 대상 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모 신청한 5곳 중 3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공모 방식을 수시로 전환한 이후 두 번째 수시 선정 결과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된다.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 주거 환경과 주차 문제 등이 심각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께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불확실하고 사업이 진행 안 될 리스크가 있는 이런 모아타운은요, 하지 마시라고요. 왜 모아타운이겠습니까? 개발이 안 되니까 모아타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부동산 투자할 때 첫 번째로 안전, 두 번째로 안전, 세 번째로 안전이에요. 즉,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네, 팔기 어려운 리스크,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모아타운을 한다 라고 해서 막 띄운 거예요. 피 붙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합장이 뇌물을 받아 먹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구속됐다.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되었다. 사업이 무산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요. 자, 뭐 물론 지주택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근데 몰라요. 인간은요, 네, 욕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모아타운 조합장 되어가지고 돈 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공사한테.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어떤지. 절대로 이 모아타운 안전하니까 무조건 투자하세요. 저 이런 사람들 다 강퇴시켰어요.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한참 서울의 가로주택 정비사업가 모아타운 가지고 막 띄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톡방에도 마찬가지고요. 영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 라이브 방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제 멤버십이었어요. 내보냈어요. 바로 강퇴시켰습니다. 왜? 엉뚱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2022년 내내 상반기 내내 모아타운 이야기하다가 제가 강퇴시키니까 모아타운도 박살났어요. 결국 박살났다고요. 자,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안전, 두 번째 안전, 세 번째 안전인데 앞으로 인생이요, 저는 100살까지 살 겁니다. 기본적으로 100살이에요. 좀만 주춤한다? 150까지 삽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 건데, 암이 정복된 세상에 우리가 살 건데, 지금 당장 리스크 있는 투자, 나이 어리다고 리스크 있는 투자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돈 안 벌어도 그만이에요. 그 돈 사이클 한번 1.5번이면요 다 법니다. 안전하게 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떤 사자성어를 말씀드렸습니까? 먼 딸 만딸,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지역에 들어가자. 그래서 올해는요 대구라는 지역에 계속 들어간다고요. 자, 올해 화두 뭡니까? 올해 화두는요 바닥에서 잡는다 아는 겁니다. 많이 떨어지고 잡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것인가? 취득세 중과 피하는 방법 어제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시가 1억이하와 재건축 재개발 재입주권. 이렇게 두 가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취득세 중과 피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재건축과 재개발 입주권 이런 매물들이 많은 곳은요 대구밖에 없어요. 대구밖에 없다고요. 싸고 84타입을 5억대 4억대 매수할 수 있는 곳은요 대구가 유일합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거를 그냥 아무거나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리스크 있는 재개발이요, 초기 재개발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돈 실컷 법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개발 뭐 그게 뭐 피라는 개념이 뭐 간평이 나와야 되지만, 간평 나오기 전부터 대충 간평 되는 경우 있어요. 뭐 토지 저 공시가에 저쪽 하면서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보통 틀리죠. 자, 간평가가 나오면 이제 입주권 상태는 아니지만 이 매매가와 그런 권리가격 사이의 차이가 바로 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의 피가 1억인데 2년 뒤에 그 피가 4억이 되어보세요. 과연 팔릴까요? 여러분, 피는요 붙으면 붙을수록 비싸집니다. 피는 붙으면 붙을수록 비싸다니까요.
물론 관처 전에 나는 뭐 그런 주택 같은 경우는요 대충 50% 되겠죠. 50%는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네.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무조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자, 재건축을 말씀드린 거예요. 재건축의 공시가 1억이짜리인데 이쪽에 용적률하고 세대당 평균 대지 면적이 괜찮아서 내가 저렴한 금액대 매매가 전세가 최소의 갭으로 내가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최소의 갭에 다주택으로 막 진입해요. 근데 사이클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목표는요 이 지역의 회복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여기에 우리 기대를 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면 땡큐입니다. 자, 2년 보유했는데 전세가 올라가지고 네, 시세가 내가 예전에 매매가가 2년 후에 전세가가 되었을 때 얼마 좋습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현재 전세가가 2년 전에 매매가가 된 거예요. 내가 샀을 때 금액. 그럼 투자금 다 회수하는 겁니다. 회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세가 오른다? 그럼 땡큐예요. 땡큐고 더 보유하세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동의서 걷는다? 재건축 진행을 위한 동의서 걷는다? 그럼 땡큐. 네. 땡큐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먼저 사이클의 회복에 기대를 해야지 이게 재건축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호재, 미공개 정보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알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제 아무리 미공개 정보라 할지라도 그게 상품성 돈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정의 시간을 보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저는 매년 매수할 만큼 자금 계획을 세웠거든요. 대구 다음에 어디, 거기 다음에 어디 이렇게. 네, 제 자금적 구조가 앞으로 4년까지는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현 시점만 바라보려 노력하지 마세요. 제가요 큰 그림 그려드려요. 여기서 저희 골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셔가지고 저와 같이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세세하게 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 그게 굳이 골드 멤버십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매일같이 하는 공개 방송 그리고 주말에 하는 멤버십 방송 이것만으로도 내가 대구 투자 대구 매수 성공하신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큰 밑그림을 그려드립니다. 큰 밑그림. 네, 현재의 상황. 과거에는요 어땠어요? 2020년도 한참 아파트 오를 때는요 서울에 아파트 사야 된다 나왔었고 2021년 아파트 값이 다 오르니까 아파트를 사야 한다, 지식산업센터 사야 한다, 생활의 숙박시설 사야 한다 이렇게 나왔고 2022년도는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뭘 했습니까? 모아주택. 네, 모아주택. 신서통합, 네, 모아주택 이런 걸 밀어붙였잖아요. 즉 저는요 그때 테마에 올라타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제발 여러분 그때 테마에 올라타지 마세요. 모아주택이요 같은 게 사업성이 약한데 건자재, 건설자재, 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부 다 비용이 올라서 지금 사업이 하기가 어려워요. PF가 잘 됩니까? PF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테마에 올라가는 것보다 많이 떨어진 지역에 회복만 타는 게 가장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사계실형님께서 집값이 2020년부터 폭락했으니 3년 지났네요. 2020년부터 폭락하지 않았어요. 그런 곳이 있는 반면에 세종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폭락을 했다고 봐도 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2021년 연말 엄청난 대출 규제, 대출 제한이 진행이 되면서 쑥대밭이 되었죠. 즉 2021년 11월달, 10월달부터 심리가 완전히 꺾이게 된 겁니다. 지금의 가격이 너무 비싸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멘트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 방송을 좀 더 성장시키고 그들과 대결하고 하여튼 좀 더 많은 분들께 제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꿈과 희망을 갖고 지금 저 5천 있는데요 4천밖에 없는데요 일단 제가요 1억 있습니다, 1억 5천 있습니다, 2억 있습니다, 2억 5천 있습니다, 3억 있습니다. 다 다른 투자처예요. 맞죠? 사이클도 달라요. 근데 요새 들어 느낀 게 예전에는 1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꽤 많았었는데 지금은 1억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개나 될 것인가 적다는 거예요. 대구라는 지역을 보면요 1억이라는 투자로 구축 매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딱 1억만 있으면요 곤란합니다. 왜요? 잔금을 쳐야지 집주인 내보내고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 내보내고 수리하고 전세 세팅을 하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현금 그거를 현금 주고 다
매수할 수 있고 등기 칠 수 있어야지 남들보다 우위에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에 50만, 인구 50만 도시의 분양권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제가 어제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제 방송 보세요. 분양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분양권 투자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어제 방송 정말 알찹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부동산 유튜버들보다 구독자 수가 적습니다. 그거 인정해요. 네. 그런데 구독자 수가 적은 만큼 제가 이렇게 알차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찬 설명. 자, 저는 1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급지를 낮춰야죠. 네. 자금이 부족한 게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 일단 급지를 낮추세요. 급지를 낮추고 그 지역의 대장급 아파트 그리고 먼 훗날에 입주하는 그런 것들을 잡으면요. 네. 나한테 시간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고요. 네. 그런 거 매수하면 괜찮아요. 네. 그러다 정말 운 좋게 여소야대에서 여대 야소로 바뀌면요. 취득세 중과 대반이 풀린다니까요. 취득세 중과 풀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올라갈 지역은 더 많이 올라가고요. 안 올라갈 지역은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